Not only England, but also Englishman is an island.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영국인도 섬이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음입니다. 갑자기 웬 영어가 튀어나오나 하셨겠지요? 영국 작가 노발리스의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비단 영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이 때때로 홀로 떨어져서 떠도는 섬같이 느껴지는 이런 느낌. 이거 저만의 느낌일까요?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제각기 고립되어 있는 우리들. 저희 FM 영화음악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엮어드리는 끈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첫 곡 영화 라붐 중에 나오는 리얼리티입니다. 리처드 샌더슨의 노래입니다.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Saw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d care. There was something special in the air.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s are my reality, a different kind of reality. I dream of loving in the night, and loving seems alright, although it's only fantasy. If you do exist, honey, don't resist. Show me a new way of loving. Tell me that it's true. Show me what to do. I feel something special about you.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ity. Maybe my foolishness is past, and maybe now at last I'll see how the real thing can be. Dreams are my reality, a wondrous world where I like to be. I dream of holding you all night, and holding you seems right. Perhaps that's my reality.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Tell me that it's true, feelings that aren't you. I feel something special about you. Dreams are my reality,
a wondrous world where I like to be.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although it's only fantasy. Dreams are my reality. I like to dream of you close to me. I dream of loving in the night, and loving you seems right. Perhaps that's my reality. 영화 라붐숭에 나오는 곡 리얼리티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야말로 영화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극장에서 개봉되는 영화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비디오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영화를 보고 또 어떻게 영화를 이해할 것인가 이러면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를 모시고 영화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영화를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성일 씨와 함께하는 시간 같고요. 곧 개봉될 최신 세계 영화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만 영화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을 비롯한 3편의 영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 다시 만나 뵙죠. 100% 섬유질이라 모발 손상이 전혀 없고요. 말아만 주면 아주 깜짝 같아요. 그동안 해외로도 많이 수출됐다던데. 미용 소품 전문 상표 섬크로. 일본 가네보 벨타치와 기술 제휴로 만들었습니다. 이젠 미용 잡화도 전문화시대 섬크로. 3부 산업 대리 전문의 556-0778.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 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3편의 작은 사랑이야.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펴냅니다. 남학생은 몰래 보세요. 바른 손 펜시. 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문구용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펜시용품은 역시 바른손입니다. 바른손 펜시.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링.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 선 25까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 편도 있죠? 미래의 달색에는 여자 하나에 남자가 글쎄 둘이래. 별의별 결혼 보석이 다 있어.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영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컴퓨터.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오늘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입수대.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4년 동안 기다려온 본조비의 새 앨범 Keep the Faith. 지금 폴리그램에서 그들과 만나십시오. 폴리그램. 맥가이버 배원성입니다. 저는 요즘 머리 아플 때 스파맥을 먹습니다. 효과 좋죠? 휴대용 포장이라 간편하죠. 두통, 치통, 생리통에 새로 나온 스파맥. 이제 두통엔 일양약품 스파맥입니다.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띠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소설 토정 비결을 아십니까? 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함,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TV 영화 더블린의 장미 중에서 테마곡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모시고 숨어있는 좋은 영화 소개받아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 함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정성일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성일 씨 첫 시간인데요. 네. 오늘 어떤 영화 가져오셨나요? 처음이라 한번 다르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때는 1987년 5월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깐느입니다. 시사실에서는 이상한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시사에서 볼 영화는 레젤 드 데지에흐, 욕망의 날개라는 영화였었습니다. 영화는 예상대로 끝나자마자 영화광들과 기자들 그리고 영화 평론가들의 일제히 엄지손가락과 함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영화제 시상식장에서는 이 영화를 찍은 빔 벤더스가 깐느 영화제 감독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오늘 소개해드릴 베를린의 하늘, 데어 힌멜 über 베를린, 베를린의 천사의 시라고 알려진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깐깐하기로 소문난 영화 잡지 포지티프에서는 80년대 10년간 영화를 총결산하는 자리에서 그 47명의 평론가 투표에 의해 베스트 10 중 당당 1위에 올라섰습니다. 또 미국의 시사 영화지 프리미어에서는 80년대 10년간을 정리하면서 10년간 미국에 개봉되었던 가장 훌륭한 10편 중에 이 영화를 2위에 올려놨었습니다. 파리의 영화 악동들이 모인 곳으로 소문난 까이에드 시네마에서는 400호 특집을 내면서 벤더스의 책임 아래 특별호를 만들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야말로 80년대에 새로운 이정표를 그은 영화라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 영화를 찍은 빔 벤더스는 1945년 8월 14일에 독일 düsseldorf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음악광이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하나 베토벤을 듣는 그런 음악광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대중음악에 심취한 10대였었습니다. CCR, 킹크스, 벤 모리슨, 밥 딜런, 거기에다가 자기만큼이나 악동인 롤링스톤즈의 음악, 그리고 벨벳 언더그라운드, 전기기타 음악의 귀신이라고 알려진 지미 핸드릭스까지도 그의 엄지손가락을 꼽는 그 아티스트들이었었습니다. 그는 예술가답게 인생을 엉뚱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아버지는 düsseldorf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 살기를 바랬으나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에 가출하고 그 후 2년 동안 파리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파리에서 발견한 것은 그러나 그림이 아니라 영화였었습니다. 파리에 가면은 그 영화 도서실이라고 불리우는 시네마테크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벤더스는 2년 동안 약 1200편의 영화를 보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결심을 안고 1967년 뮌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가장 유명한 영화학교인 뮌헨 영화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971년 그는 관객모독이라는 연극 좋아하십니까? 좋아한다기보다 봤죠. 네. 공연 중에 옷을 던지고 물세례를 하는 바로 그 연극을 쓴 페터 한트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페널티킥을 맞이한 골키퍼의 불안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데뷔작입니다. 그는 이 영화의 완성보다도 오히려 한트케라는 평생의 직위를 얻은 것이 더 중요한 아주 그 좋은 만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후 벤더스는 자신의 영화 세계를 차례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1976년에는 시간의 통과라는 영화를 통해서 깐느 국제 비평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미국인 친구로 깐느 심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981년에는 사물의 상태로 베니스 그랑프리를 받았고 84년 그 유명한 파리 텍사스로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베를린의 하늘이 감독상을 받건 그랑프리를 받건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준까지 올라온 감독이 과연 어떻게 또 한 번 새로운 영화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인가가 문제였었습니다. 벤더스는 사실은 그 파리 텍사스를 끝내고 나서는 잠시 쉬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사는 페터 한트케에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데 우리 한번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찍어보면 어떻겠어? 이것이 아이디어의 전부였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영화는 시나리오가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특혜는 수십 번을 고쳤었지만 이상하도록 탈고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벤더스는 그래서 세 사람에게 자기가 늘 염두에 뒀었던 이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연락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앙리 아르깡이라는 촬영 기사였었습니다. 이 사람은 1909년생입니다. 그러면은 1987년에 이 영화를 찍었으니 이 사람이 몇 살입니까? 81살. 네, 맞습니다. 산수를 굉장히 잘 치는데요. 그 앙리 아르깡은 이 노구를 이끌고 벤더스와 함께 80년대에 천사의 눈으로 보는 세계를 찍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벤더스는 앙리 아르깡에게 이제 사라진 흑백 영화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흑백으로 천사들의 눈으로 보는 흑백의 세계를 찍어보자고 앙리 아르깡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앙리 아르깡은 그 장곡도의 미녀와 야수, 마르셀 까르네의 안개 낀 부두, 또 줄리앙 디비비에의 안나 까르리나로 올드 팬들에게는 엄지손가락 꼽힐 만한 멋진 촬영 장면들을 많이 보여준 촬영기사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솔베이그 도마르땡입니다. 이 아가씨는 당시 벤더스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더스는 이런 여자라면 천사와 사랑에 빠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솔베이그 도마르땡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는 촬영이 쉬울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은 여자 주인공이 공중 그네를 타야 하는 장면이 있거든. 그러자 솔베이그 도마르땡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날 벤더스가 그녀의 집에 전화해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려 했을 때 들려온 것은 차가운 응답 전화기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6개월간 파리의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서커스를 배울 작정이니 기다려주세요가 전부였었습니다. 이쯤 되면 영화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콜럼보 형사 열심히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 콜럼보 형사의 피터 포크도 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피터 포크에게 국제전화를 한 벤더스는 불행하게도 아직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빔 벤더스라는 감독인데요. 하자마자 피터 포크의 대답인즉슨 파리 텍사스를 찍은 바로 그 감독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았지만 천사가 나오는 영화에 선생님을 꼭 출연시키고 싶은데요. 하자 피터 포크 아주 기쁜 목소리로 유럽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찍는 모양인데 어디 좋아요. 그러면은 베를린 구경도 갈 겸 어디 한번 영화에 출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벤더스는 자신들이 영화 찍고 싶은 세 사람을 이렇게 만나 뭉친 것입니다. 영화 감독이라면 이 정도쯤은 되어야 합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흑백 화면이 열립니다. 그리고 베를린 상공에서 브루노 간지의 매혹적인 독백이 들립니다. Als das Kind Kind war, ging es mit hängenden Armen, wollte der Bach sei ein Fluss, der Fluss sei ein Strom und diese Pfütze das Meer. 아이들이 아이들이었을 때 왜 나는 나이며 나는 당신이 아니었을까? 베를린 하늘 아래서 두 명의 천사가 서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다미엘과 카지일입니다. 그들은 저 아래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차에 실려가는 여인들, 텔레비전을 죽은 것처럼 바라보는 주정뱅이 아버지와 그의 어린 아들, 다리 아래서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고 숨을 거두어 가는 이. 그러나 천사 다미엘은 이 세상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커스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공중 그네 고개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흑백이었었던 화면에 서커스 소녀 마리옹이 공중 그네를 타는 것을 보는 천사 다미엘의 눈에서 흑백 화면이 파란색 화면으로 순식간에 컬러 화면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 순간 마치 태어나서 처음으로 컬러 화면을 보는 것 같은 황홀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색채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천사 다미엘은 서커스 소녀 마리옹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행복, 슬픔, 기억, 절망, 과거, 미래.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녀의 미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 다미엘은 그만 서커스 소녀 마리옹에게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사람을 만질 수 없고 또한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천사 카지엘은 그건 바보짓이라고 말립니다. 바로 그때 베를린의 촬영차 들린 헐리우드 스타 피터 포크가 천사 다미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지금 당신이 서 있지요. 보이진 않지만 난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예전에는 천사였었으니까. 하지만 천사라면 이 아침 공기, 이 커피 냄새, 그리고 그런 것에서 느끼는 행복을 알지 못하지. 만일 천사가 천사의 길을 포기하면 그에게 약속된 무한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 슬픔, 아픔, 질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천사 다미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서커스 소녀 마리옹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천사로 죽은 다미엘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다미엘은 마리옹을 찾아 달려갑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은 락 콘서트장입니다. 콘서트장에서는 닉 케이브 앤 배드 시즈가 From Her to Eternity를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 거칠은 목소리의 펑크락 분위기 속에서 그녀에서 영원까지 라는 가사가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가운데 다미엘은 마리옹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보자마자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외줄을 타는 서커스 소녀 마리옹, 그리고 지상에서 그 줄을 꼭 잡고 있는 다미엘, 그걸 슬픈 듯이 바라보는 천사 카지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승선 완료라는 글자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자막 끝에 한 글자가 더 올라옵니다. 예전에 천사였었던 사람들, 또 이제 천사가 된 야스지로, 프랑스와 안드레이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 이 세 명은 모두 그 영화 감독입니다. 맨 처음에 등장한 야스지로는 그 일본의 유명한 오즈 야스지로라는 감독이고, 두 번째 등장한 프랑스와는 누벨바그, 프랑스 누벨바그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그 누벨바그의 꽃이라고까지도 불렸던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감독이고, 마지막으로 안드레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에서 망명을 해서 쓸쓸하게 이국 땅에서 숨진 영상시인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 나가 있는 줄 아셨죠? 제 정성희 씨 말씀 들으면서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영화를 보면서 말 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심정이 돼서 정성희 씨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진짜 얘기 들으니까 저 아직 이 영화 못 봤거든요. 네.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마지막 인터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예. 영화 시사가 끝나자마자 그 영화 기자들은 벤더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로드무비를 찍어왔었는데 이 영화는 베를린에서 모든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제 로드무비는 포기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로드무비라는 것은 그 주인공이 길을 따라서 여행하면서 겪는 그런 일들을 겪는 영화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자 벤더스는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하늘에서 지상에 이르는 로드무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과연 감독 비비 벤더스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영화가 만들어지던 당시에 베를린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예, 동서베를린. 그리고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었던 독일이었습니다. 그는 나뉘어진 자기의 수도 속에서 저 하늘로부터 자신의 조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통일은 되었지만 그러나 벤더스의 생각으로 아직 그 통일까지 이르기까지는 바로 이 사랑만큼이나 어렵고 기나긴 험난한 길이 남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사랑밖에 없다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독일에서 이제 유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남한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땅은 아직도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곧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희 씨 오늘 첫 시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 삽입된 곡 로리 앤더슨의 노래로 듣습니다. When I Go. 정은임과 함께하고 계신 FM 영화음악.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이제는 국내에서 아직 개봉되지 않았거나 곧 개봉될 최신 세계 영화들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영화들인데요. 먼저 영화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 중에서 나오는 곡입니다. Don't be cruel. You know I can be fine sitting home all alone. You can come around and live free styrofoam. Don't be cool to a heartless tune. Baby, a man with something I might say. Please let's forget the past. The future looks bright ahead. Don't be cool to a heartless tune. I don't want no one alone. Baby, it's just you and me. Don't stop thinking of me. I don't make me feel this way. Come
come over here and love me. You know I want you to stay. Don't be cruel to the heartless soul. Why should we be apart? Really love you, baby, close my heart. Now let's walk up to the preacher and let's say I do. Then you know you have me, and I know I have you. Don't be cruel to a heartless soul. I don't want no one love, baby, it's just you and enough. Don't be cruel to a heartless soul. Don't be cruel to a heartless soul. I don't want no one love, baby, it's just you and enough. 고령가 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신 Don't Be Cruel,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 중에 나오던 곡이었습니다. 양덕찬 감독, 에드워드 양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죠. 그가 만든 최신작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은 대만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영화에 대한 재미와 감동도 느낄 수 없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감독은 영화의 첫 장면에 자막으로 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1949년 중국 국민당은 내전에서 공산당에게 패배하자 대만으로 그 본부를 옮기죠. 이때 수많은 중국 본토 사람들도 함께 이주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사상과 생활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하고 또 불량배가 되기도 하죠. 그들 중 한 명인 시아오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소녀 샤오밍을 죽이고 맙니다. 이 사건은 당시 대만을 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최초의 미성년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양덕천 감독이 14살 때 경험했던 일이었죠. 감독은 이 사건 뒤에 숨은 대만의 아픈 역사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5년이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주간부 편입시험에 떨어진 샤오스는 학교 양호실에서 만난 샤오밍이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순수한 감정을 느끼기엔 주변이 너무나 혼란스럽지요. 샤오밍의 애인이 두목으로 있는 불량배 집단, 그리고 그 반대파와의 싸움, 집안의 몰락. 그래서 이 이주 2세대들은 음악과 친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콘서트로 열고 또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이들에게 영웅은 단 한 사람,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였어요. Are You Lonesome Tonight?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중에 삽입된 곡입니다. Are you lonesome tonight? Do you miss me tonight? Are you sorry we drifted apart? Does your memory stray to a bright summer day when I kiss you and call you sweetheart? Do the chairs in your parlor seem empty and bare? Do you gaze at your doorstep and picture in there? Is your heart ever pain? Should I come back again? Tell me, dear, are you lonesome tonight? I wonder if you're lonesome tonight. You know
know, someone said the world is a stage and each must play a part. Pray and pray in love when you ask my sweetheart. Act 1 when we met, I love you at first glance. You read your lies so cleverly and never miss a cue. Then came Act 2, you sit chair, you act strange, and why, I never know. Honey, you lie when you say you love me, and I had no cause to doubt you. But I'd rather go on hearing your lies and go on living without you. Now the stage is bare, and I'm standing there with emptiness all along. And if you won't come back to me, then I can bring the curtain down. Is your heart full of pain? Should I come back again? Tell me, dear, are you lonesome tonight? 고령가 소년합창단이 부른 곡 Are You Lonesome Tonight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실감에 빠져드는 샤오스는 어느 날 밤 거리에서 자신을 피해온 샤오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외치지요. 난 이 세계와 똑같아. 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 순간 쓰러지는 샤오밍. 샤오스의 손엔 칼이 쥐어져 있었죠.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있던 어느 날 엘비스에게 푹 빠져있는 친구 미호왕이 자신의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 직원에게 애원하지요. 내 친구는 이 테이프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어 했다고요. 꼭 좀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소년이 돌아간 뒤에 테이프를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그 무심한 표정의 경찰. 정말로 가슴 아프고 화가 나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단절감이 무엇인지 그 단절감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지난해 동경영화제를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금마장, 낭뜨 영화제 등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Climb up on my knees, sonny boy. Boy, you're only 3, sonny boy. You've no way of knowing, there's no way of showing what you mean to me, sonny boy. When gray skies, I don't mind the gray skies. You make them blue, sonny boy. Friends may forsake me, let them all forsake me. I still have you, sonny boy. You're sent from a heaven, and I know your worth. You made a heaven for me here on earth. When I'm old and gray, dear, promise you won't stray, dear, for I love you so, sonny boy. When there are gray skies, I don't
I don't mind gray skies. You make 'em blue, sunny boy. Friends may forsake me. Let 'em all forsake me. I still have you, sunny boy. You're sent from a heaven, and I know your worth. You've made a heaven for me here on earth. And the angels grew lonely, took you because they were lonely. I'm lonely too, sonny boy. 영화 야곱의 사다리 중에 삽입된 소니 보이, 알 존슨의 노래였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조엘 루비는 어느 날 밤 지하철역 안에서 악몽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텅 빈 그 공간에 혼자만 있다는 사실이 무서워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만 사방의 문은 모두 잠겨 있죠. 순간 무서운 공포감에 그는 비명을 질렀고 땀에 흠뻑 젖은 채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악몽이 아이디어가 돼서 그는 두 편의 시나리오를 완성했는데요. 바로 사랑과 영혼, 고스트라, 그리고 야곱의 사다리, 이 영화지요. 참 재밌죠? 하나의 영감이 어떻게 이처럼 다른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지, 마치 카인과 아벨 형제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겐 플래시댄스, 나인 아피크 등으로 잘 알려진 감독이죠. 에드리안 라인 감독이 만든 야곱의 사다리. 하지만 우린 이 작품에서 그의 다른 영화들에서 보여지는 감각적인 영상이나 또 사랑과 영혼 같은 아름다운 사랑 등은 결코 찾아낼 수가 없지요. 오히려 인간이 저렇게 추악하고 겁 많은 존재였던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만 자극시킬 뿐입니다. 영화는 월남전의 악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투 중에 칼에 질린 제이콥은 시나리오 작가의 체험처럼 현실의 공간인 지하철 안에서 눈을 뜨죠. 텅 빈 공간, 무섭도록 달리는 지하철의 속도감, 꽉 닫힌 문들, 그리고 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들. 이때부터 제이콥은 월남전, 그 과거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야곱의 사다리 중에서 야곱의 사다리 띄워드릴게요. 자신을 짓누르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이콥은 옛 전우를 찾아갔지만 모두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괴물 환상.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제이콥은 서서히 알게 됩니다. 전쟁 당시 승리를 위해서 사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감정 폭발제가 사용됐음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이콥에게 공허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현실과 환상,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이고 인간이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세상 어디에도 있단 말인가. 제이콥과 감독과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이 일주일 중 가장 편안한 시간 아니세요? 제가 너무 심각한 영화들만 소개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엽서가 그동안 많이 왔었는데요. 어디 서울 강남구의 김원정 씨, 그리고 대구 츠카이시에 계시는 박주영 씨, 또 멀리 전남에서 이정훈 씨 엽서 보내왔는데요. 이정훈 씨는 플래툰에서 마지막 장면에 흐르는 음악 잊지 못하신다고요? 오늘 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보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We did not fight the enemy. We fought ourselves. And the enemy was in us. The war is over for me now, but it will always be there, the rest of my days. As I'm sure Elias will be, fighting with Barnes for what Ra called possession of my soul. There are times since I've felt like the child born of those two fathers. But be that as it may, those of us who did make it have an obligation to build again, to teach to others what we know, and to try with what's left of our lives to find a goodness and meaning to this life.
전남 완도 구내면 이정훈 씨, 바보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잘 들으셨어요? 저희 주소는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MBC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쓰시고요. 엽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 새벽, 여러분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집에서 하루 푹 쉬는 것도 일주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겠지만요. 어디 가까운 곳에서 조금씩 찬 기운이 퍼져가는 흙냄새 한번 맡아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에 대비하는 우리 학생 애청자분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얘기인가요? 하지만 고개 들어서 하늘이라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여유, 그렇게 어렵지만 않겠지요? 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은 홍동식 프로듀서, 구성 신영희 씨, 그리고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